다들 박수! 안녕하세요. 경인선 책거리 여행부스 매니저 하얀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본 호텔로 이제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송송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컨벤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케이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행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본 후기 어떤 거? 사무실이 일단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진짜 미친 듯이 됐고요. 비냄새를 좋은 거 쓰시나 봐요. 다이소! 이게 사람들도 막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자연광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산책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뭐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너무 빨리 성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다들 사무실에 이렇게 이 칸막이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딱 고개만 딱 보면 여기 산책길이 있으니까 그거 좋지. 아주 성공한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일단 독립 공간이라는 게 아, 이게 진짜 신입사원으로서 개꿀하니까 아, 거의 진짜. 대표자죠. 대표이죠. 이거는 신입사원이 누릴 수 없는 맞아요. 그런 대우가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매우 좋은 것 외롭지 같아요. 않을까요? 전혀요. 아니에요. 외롭고 싶어요. 바로 외롭게 앞에 사람들 손이. 이렇게 나다니는데 어. 외롭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책들이 많잖아요. 네. 이 책들 중에서 읽고 싶은 책이 있는지 읽고 싶은 책. 약간 약간 표지만 보고 제가 좀 살펴보긴 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주도를 갈 예정이어가지고 제주도에 관련한 책이 많더라고요. 여기 예영님 뒤에. 네. 그래서 저는 제주 오름기에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네. 제주도는 네. 어떤 점이? 저는 이게 저도 이제 제주도를 이제 가는 게 두 번째거든요. 따지면 근데 딱 여기 나와 있어요. 제주도를 이제 두 번째 여행하는 당신에게. 완전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읽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네요. 네. 케이트 씨는요? 저도 같이 와서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미리 찍어왔습니다. 요거 철구지 시니어 729일간 내 맘대로 지구 한 바퀴. 왜냐면 되게 재미없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컨벤션에서 일을 하면서 시니어에 관한 그런 주제를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연구비나. 근데 아시다시피 다른 일본 같은 바로 옆나라 국가 같은 경우에도 시니어층이 엄청 많은데 그치. 정작 시니어들이 즐길 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치. 뭐 다들 젊은이들을 위한 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건 많지만 시니어들은 정작 할 수 있는 게 뭐 동호회 활동? 게이트웨이? 게이트볼? 뭐 이런 거나 집에서 뭐 바둑 두고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언젠간 다 늙어서 돈 많이 모으면 여행할 텐데 할 수 있을까요? 요거 미리 읽어보고 그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싶은 짓 하고 살다가 죽자. 그럼요. 사람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재밌겠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네요. 그럼 여기에서 요 책을 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서 읽고 가셔도 되고 여기서 구입하셔도 이렇게? 됩니다. 네. 구입? 판매도 해요 여기? 오. 그럼 대여도 되나요? 대여는 안 돼요. 대여는 안 되고 여기서 네. 읽고 가는 거나 네. 그러면 여기서 빌려서 여기 밖에서 읽고 돌려드려도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아. 여기서 구매를 하시고 저쪽 옆에 부스 보시면 좀 더 큰 공간이 있어요. 거기 가서서 보셔도 되는데 네 가지고 나가시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확실하네요 여기. 네. 이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저희가 다 관광 경영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 네. 여행 관련된 책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업 관련된 책 추천. 직업 관련. 책이요. 직업 관련된. 말씀드렸다시피 컨벤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컨벤션 관련된 자격증이나 책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컨벤션 기획사 2급도 예전에 취득을 했었고 뭐 전시 기획사 책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그런 책들만 읽은 기억이 있어서 생각보다 막 컨벤션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많은 그런
컨텐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준비했을 당시에는 조금 정보를 얻을 데가 없어서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맞아. 별로 없더라고. 그러면 책 제목이나 그런 거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책 제목이요. 뭐 그냥 딱 전시기획사나 아니면 그냥 컨벤션 기획사 그렇게 책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그거는 공부하는 문제집인가요? 공부 약간 굳이 비유하자면 전공 서적 느낌? 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우, 그런 느낌? 아, 하지만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싫어도 봐야 하죠. 그렇죠.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컨벤션업을 컨벤션은 하겠다 마음 먹은 게. 대학교 3학년 때 딱 마음을 먹었었죠. 어떻게 하다가?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그 화장품 매장에서 한 2년 반 동안 직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나는 이렇게 가만히 뭔가 계속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뭔가를 좀 계속 공부하고 다른 분야도 좀 접하고 이런 게 나는 내 적성에 맞다. 나는 똑같은 일만 하면서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젊은이네. 그때 엄청 많이 느꼈었죠. 그래서 컨벤션 자체가 되게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희 그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열리는 뭐 강아지 박람회라든지 다다음 주에 있는 뭐 캠핑 박람회라든지 그리고 뭐 산업 분야까지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 조달 뭐 이런 거라든지 되게 여러 분야를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보람차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 역량이나 좀 그렇죠. 경력을 쌓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렇죠, 업이긴 그렇죠. 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송송 씨. 홍송 씨. 송송 씨 아닌가요? 썽썽. 맞아요. 자, 송송 씨. 저는 이 호텔과 호텔리어라는 책이 있는데 경력 20여 년이 넘고 이제 해외에서도 호텔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운영부서에서 이제 인사부서까지 다양한 직무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이 책을 내신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라고 하면은 좀 화려하고 좀 약간 편안하고 약간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이제 호텔 내부에서의 이제 직장으로서의 이게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약간 호텔업이나 관광업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읽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어떤 거냐면 약간 직장으로서의 호텔을 이제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를 들면은 호텔 내에서 각 부서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무라든지 그리고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고 어떤 이력서를 써야 되고 면접 형태는 어떻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완전 꿀팁이네. 또 이제 또 더 나아가면은 만약에 내가 호텔리어가 됐을 때 또 거기서 따라오는 혜택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내가 호텔리어가 되고 이제 내가 어떤 역량을 키울 수가 있고 어떤 경험을 하고 경력을 이제 채울 수 있는지까지도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약간 호텔리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읽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행 관련된 책 중에 추천하는 책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올해 초에 산 책인데 제가 원래 일본 여행이 아니고 이제 일본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3월에 넘어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있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즌에 맞추어서 좀 약간 서점을 보고 있는데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여행 서적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제목은 더 이상 미루면 포기할 것 같아서 라고 합니다. 제목 일단 제목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내용이나 줄거리를 좀 약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자는 염규영 씨고 그리고 이분은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네, 평범 회사원인데 약간 일반적으로는 좀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괜찮게 사시는 분인데 이제 30대가 넘어가시면서 이제 점점 이제 회의감이 든 거죠. 이게 회사를 다니는 거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주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내가 자의적으로 해왔던 일이 둘러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왔던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타의적인 삶에 좀 지쳐 있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퇴사를 하시고 세계 여행을 꿈꾸시는 분이죠. 그래서 퇴사를 하시고 준비를 해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행지를 계속 나라를 바꿔가면서 세계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성장기라든지 아니면은 좀 내면적으로 그런 바뀌는 모습들,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또 여행지에 알게 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라지 사람의 성장기까지 볼 수가 있어서 좀 약간 보는 이의 입장에서도 뭔가 배울 게 많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책을 쓰신 분이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긴 진짜 나도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곳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여행이라는 게 일단은 기억에 남으려면은 일단은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여행이 임팩트가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울 점도 많고. 근데 영규형 이 저자분이 좀 약간 힘든 곳들도 많이 다녔어요. 좀 유명한 곳 외로도 많이 다녔어요.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많이 다니셨는데 그래도 이 저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인도가 나를 가장 많이 변하게 하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여행지가 이제 인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갈 거냐 하면 이제 말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 하는데 근데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인도를 한번 힘들겠지만 인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요? 혼자 가면 더 좋겠는데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언어 공부 좀 하고 하면 좀 의사소통이 되고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고 해서 가면은 그래도 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근데 위험한 만큼 또 따라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럼 하얀 씨는 나중에 컨텐츠로 지금 여행 다니시면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네. 나중에 혼자 인도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인도 가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그리고 회사에서 보내주면 가겠다. 어디든 가야 하지 않나 무조건 가야 무조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인도 가보고 싶어요? 가고 싶다. 진짜. 아 진짜? 네. 인도는 별로 아예 안 그냥 가고 싶어요. 인도는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인도 가신 분들을 되게 많이 후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면은 되게 기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빨리빨리 맞아요. 문화가 있는데 거기는 기차도 뭐 제 시간에 오는 경우는 아예 없고 그리고 조금 여자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저희 나라가 예전에 그랬듯 인도도 맞으니까. 지금은 좀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위험하겠죠 그래도. 근데 나중에 뭐 우리나라가 지금 좋게 변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도 그런 길을 간다면 물론 가고 싶겠죠. 인도 가면 유튜브가 케이트는요?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는 거를 되게 기다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막 보통 커플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주말에 어디 갈까 하면 보통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반나절 주말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 근처에 있는 여행지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골라서 오늘 여기 가볼까? 이번 주엔 여기 가볼까? 이렇게 해서 골라서 가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나절 주말 여행을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그 책 속에서 제일 추천하는 여행지 제일 추천하는 여행지는 최근에 갔던 데에서 기억에 남는 곳은 하늘공원이에요. 그 요즘 가을이니까 억새 이렇게 엄청 많이 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억은 안 나는데 매생이 근처였나? 아무튼 요런 열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그거 되게 경관도 되게 이쁘고 인스타 감성샷 이런 거 남기기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또 편하게 또 기차 타고 내려오면 돼가지고 완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이 주차 시설이 거기가 되게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타고 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차 타고 갔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불편했다? 하셨구나. 응? 근데 불편했다? 네, 불편했어요. 거기 주차장 있지 않아요? 비싸요. 비싸요? 언제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언제 어디? 어떻게요? 네. 가고 싶으실 때 주말에. 저 교통편 지금 같은 딱 좋은 게 지금 억새풀이랑 핑크뮬리가 맞아요. 한참 핑크물리 귀여워요. 핑크 색깔 갈 때랑 연애 안 핑크 색깔 하시는 티 나네. 아, 인스타 모르고. 인스타 감성 끝판왕인데
와, 역시 혼자는 모를 수도 있죠. 꽃이 지금 딱 이쁘게 폈어요. 핑크색인지 무슨 색인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여행을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풀려서 비행기도 탈 수 있고 해외를 나가게 된다면 어디를 가고 싶은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을까요? 저는 스위스를 다시 가보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송송 씨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얀님이랑 제가 예전에 유럽을 한 달 동안 같이 간 적이 그쵸. 있었는데 스위스가 진짜 좋았거든요. 대박.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코로나가 또 풀리고 기회가 된다면 스위스를 다시 가고 싶다. 왜냐면 스위스 물가 아시잖아요. 아 엄청나죠. 초콜릿 하나도 바들바들 떨면서 맞아요. 먹었던 그 진짜 너무 비싸요. 스위스 물가가 드시긴 드셨네. 먹으려고 가는 거니까 포기는 안 하고. 먹으려고 가는 거니까 아 좋네 좋네. 먹어야 돼요. 컵라면도 아주 비싸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돈 좀 벌고 그렇죠. 여유로운 여유롭게. 스위스를 즐기고 맞아요. 싶다. 그러면 스위스의 매력은 뭐였다고 생각해요? 스위스의 매력은 아무래도 그 산 있잖아요. 산 이름이 기억이 나시나요? 융프라우 네, 피레스트. 저희 이거 탄 데 있잖아요. 피레스트. 거기에서 요거를 타면서 그 엄청난 경관을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자빠지셨잖아요. 맞아요. 넘어졌어요. 제가 겁쟁이거든요. 그게 킥보드 같이 요즘 전동 킥보드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모터가 없는 음. 그냥 딱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약간 루지식으로 타는 건가요? 서서 타요. 아니에요. 루지 아니에요. 서서 타는 루지는 게 앉아서 동력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냥 바퀴 두 개만 달려있고 브레이크만 달려있는 건데 제가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타다가 결국에는 딱 초입길에서 아주 그냥 대충 자빠져가지고 불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았는데 다행이네. 제가 얼마나 심하게 자빠졌는지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외국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데일밴드 주고. 데일밴드 막 붙여주고 많이 작았어요? 네, 몸이? 진짜 심하게 넘어졌는데 제가 그 자전거 킥보드에 명치를 부딪혔었나봐요. 그래서 잠깐 동안 숨이 안 쉬어서 헐떡헐떡거리고 있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그 이후로 딱 초입길에서 그게 넘어져 버려가지고 아예 그게 이제 겁이 제 모든 몸을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무슨 바들바들 이렇게 떨면서 타긴 어쩔 수 없어요. 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승송 씨는 예. 좋았던 여행지, 추천하는 여행지. 정말 좋았던 여행이라고 하면은 제가 혼자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가 해외 여행을 혼자 간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시코쿠라는 지역에 이제 그 마쓰야마라는 도시를 제가 여행을 갔었는데 그 마쓰야마 혼자 여행을 갔을 때 혼자 여행하는 거 참 좋은데 좀 많이 외로워요. 이게 혼자 여행하는 게 맞아. 외로움은 동반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한창 이제 마쓰야마 그 근교를 돌아다니고 이제 석양 질 때, 노을 질 때쯤 타이밍이 노리고 간 건 아니었는데 시모나다라는 그런 가니역이 있어요. 기차 가니역이 있는데 그게 기차에서 내리면은 전철에서 내리면은 이제 가니역이고 바로 앞이 다 바다로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딱 갔는데 딱 노을 질 때 딱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시모나다 역에서 가니역에 내려서 딱 내렸는데 바로 와. 바다가 펼쳐져 있고 와. 이제 노을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근데 그게 너무 아직까지도 그 인상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분위기가 좋았나 보다.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래도 거기서 관광객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시코쿠라는 지역이. 그래서 중국 분들이랑 일본 현지인분들이 많았는데 이 가니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바다가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관광객 분들도 이제 일부러 그 가니역 앞쪽으로는 이제 안 나가고 왜냐면 관광객 분들이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서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뒤에서 보고 계시고 제가 또 좋았던 게 그 노을 지면서 역 뒤쪽으로 가면은 거리가 차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라 하지? 푸드트럭? 카페 푸드트럭이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커피 한 잔 사들고 와가지고 길가에 걸터 앉고 이제 노을 지면서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해 질 때까지. 근데 그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너무 좋았고 또 좋았던 점이 이제 그때가 한창 한일 축구를 준결승에 결승에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데 그 한일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일본에 있는데 근데
좀 일본에서 한일 축구 보면서 한국 응원하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조용히 보고 싶은데 근데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나 펍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스크린 해놓고 맞아. 보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상상을 하고 이제 바나 펍을 이제 혼자 돌아다녔어요. 마스야마 시내를. 근데 돌아다니다가 근데 한 두 곳 정도 갔는데 이제 보는 곳이 없더라고요. 축구를 보는 곳이 없었어가지고 혼자 그래서 좀 구석진 곳에 앉아가지고 내비 그 TV로 봤어요. 핸드폰으로 DMB로 이거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펍 이제 마스터라고 하나요? 빵 마스터라고 하나요? 마스터가 오셔가지고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냐? 자기가 축구 좋아한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옆에 있는 손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손님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손님분이 옆에 있던 같이 했던 손님분이 이제 친해져서 막 안주도 사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막 대화도 막 나뉘고 하니까 그때 그런 현지인과 또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좀 교감을 했다는 그 기억도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마스터분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마중을 나와 주셔가지고 원래 서비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나를 마중을 해주려고 하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 좋았던 기억을 남아가지고 한 번은 더 가고 싶기도 하네요. 혼자서. 잘 들었습니다. 청송씨. 저는 아쉬움이 남았던 여행지가 있어가지고 오.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여행지인데 제가 약간 그때 여행했을 때 마음가짐이 받쳐주지가 않아서 좀 아쉽게 남았던 여행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거든요. 제가 캐나다를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로키 산맥이 좋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로키 산맥이 있고 캐나다에도 있는데 캐나다에서 보는 로키가 훨씬 더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키 산맥을 밴쿠버에서 가려고 하면은 절대 자력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고 이제 현지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혼자서 여행 상품을 신청을 해서 이제 코치 버스를 타고 이제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일단 혼자 가기도 혼자 갔고 그리고 이제 거의 코치 버스 안에서 거의 한 이틀 내내 달려가야 로키 산맥을 봐야 되거든요. 2박 3일 일정이었던가 했을 거예요. 그것만 보러 가는데. 이제 로키 산맥만 보러 가는 게 거의 하루 종일 달리고 하룻밤 자고 또 하루 종일 달려서 로키 산맥 보고 또 이제 하루 종일 달려서 힘들다.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코치 버스에 타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도 고속버스, 우등버스처럼 좀 넓게 돼 있잖아요. 근데 코치 버스는 좀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이코노미 거의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가 항공의 그런 좌석처럼 좀 그러니까 좁게 불편하게 돼 있는데 또 혼자 갔거니와 이제 또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가니까 불편함도 좀 배로 느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에서 혼자서 이제 하루 종일 2박 3일간 혼자서 로키 산맥을 가야 되니까 좀 외로움이 많이 컸다고 하나? 외로운 감정이 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고 마음가짐의 첫 단추를 잘못 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약간 여유를 가지고 불편함 감소하고 보고 와야겠다라는 마인드로 갔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이쁜 것만 보고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내 현실과 다르니까 괴리감도 느껴지고 마음가짐이 안 좋다 보니까 좋긴 정말 좋았는데 이쁜 건 정말 이쁜데 내가 마음가짐이 잘 안 되니까 좀 많은 거를 놓치고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지금에서는. 그래서 그런 좋은 곳을 내가 한 번 더 좀 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로키 산맥 한 번 더 가고 싶네요. 그럼 하얀 씨는요? 저는 아쉬웠던 게 이탈리아. 왜냐면 거기 자체적으로는 많은 문화재들이 있고 볼 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파트별로 나눠서 나라를 공부했거든요. 예를 들면 맞아요. 저는 스위스, 이 친구는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내가 이탈리아에 그 반 이렇게 까지고 운동장 같은 콜로세움. 와우. 콜로세움이 왜 콜로세움인지도 모르고 막 아무 정보가 없었으니까 조금 맞아. 심심했다? 이런 느낌. 맞아, 여행도 뭔가 내가 그쵸. 알고 있는 게 많아야 더 재밌다고. 아는 만큼 보이는 맞아, 거. 맞아. 네.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웠다. 한 번 더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럼 케이트 씨는? 아쉬웠다는 게 긍정적인 아쉬움도 괜찮은 거지. 부정적인 아쉬움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긍정적인 아쉬웠던 여행지인데 제가 괌을 또 다른 친구랑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처음 스쿠버 다이빙 제가 처음 스쿠버 다이빙을 경험을 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도 아예 못해줬고 물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많았어서 안 가겠다 나는 못 간다 이렇게 했는데 저를 그 친구가 귀엽고 꾸역꾸역 끌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3박 4일 되는 일정 중에 딱 한 번만 그거를 했었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근데 한 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냥 산소통만 메고 그냥 다니면 침착하게. 되니까 침착하게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진짜 너 말 안 듣고 안 갔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다 이러고 그 다음 날에 스쿠버 다이빙 또 하고 싶다. 근데 그게 규정이 비행기를 타기 24시간 전까지는 스쿠버 다이빙을 못 해요. 이걸로 알지. 질송 뭐 그런 중독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전까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하면 비행기를 못 타요. 좀 위험한가 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좀 내가 그 친구가 따라주는 대로 좀 따라다녔으면 스쿠버 다이빙을 두세 번 할 수 있지도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딱히 할 수 있는 그쵸.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바다가 이뻐야 되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다음에 또 뭐 괌이든 뭐 어디든 가면 스쿠버 다이빙을 여행 내내 하고 싶은. 오 진짜? 그 진짜 정도로 좋아한다. 그래서 저 그 이후로 수영도 배웠어요. 와. 수영도 배웠어요. 그 이후로 우와, 수영도 진짜 배우고 멋있다. 나중에 또 그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한번 따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엄청 비싸대요. 얼마 자격증 정도? 따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돈백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격증을 따는데. 따는데 그러니까 강료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 응.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스쿠버 다이빙이랑 물 위에서 동동 떠다니면서 뭐 한다고 하죠? 예? 스노클링? 네. 스노클링이랑 완전 동동 천지 떠다니- 천지 차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럼요. 물 바다 안에서 속에서 보는 또 보는 거랑은 또 진짜. 차원이 다르겠죠. 진짜 재밌었어요. 스노클링은 약간 그냥 바다 위에서는 맞아요. 수영하는 거고. 그리고 등 뒤에 다 익어요. 스노클링 인간까지? 하는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여기는 안 타고 등 뒤에만 다 타요. 그렇죠. 그치 그냥 그거는 이렇게 떠 있으면서 거북이다. 거북이다. 약간 이런 아, 느낌. 메뚜기다. 만지고 싶다. 맞아. 다 할 수 없는 너. 떨어뜨리고. 빵을 떨어뜨린 거. 맞아. 다들 관광 경영학과를 예. 입학하게 된 이유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큰 꿈을 안고 목표를 안고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일단 대학은 가야 되지, 그리고 뭐 과는 설정해야 되지 하니까 고3 때 그냥 부랴부랴 생각을 하고 고3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제가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걷고 뭘 보고 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나마 내가 좀 배우면은 흥미가 느껴질 게 뭔가 생각을 하다가 그게 관광이었어가지고 그렇게 큰 마음가짐으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네. 케이크 씨.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행 가이드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행 가이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관광 경영 전공에 들어가서 1학년까지 이렇게 딱 하고 저희가 유럽 여행을 갔었죠. 거기 가서 저희가 가이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바티칸. 그래서 그 바티칸에서 가이드분이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행 끝 무렵에 저희가 간단한 그런 담소를 나누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이드분한테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내 길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뭐 가이드라는 꿈을 안고서 입학을 했지만 다행히도 운 좋게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컨벤션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되게 다행이었죠. 약간 그러면은 일본 호텔에 취업을 해서 지금 약간 현실? 지금 어떤 현 일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1월에 그 회사 입사 전에 이제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불러가지고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입사 설명회를 듣고 거기에 이제 같이 동기들 내에서는 한국인이 저 혼자여가지고 다 일본인 분들이었는데 뒤풀이 하면서 이제 일본 분들이랑 좀 친해진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이랑 지금도 막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3월에 입사 예정이었는데
근데 저만 한국인이어서 다른 분들은 다 일본인 분들에서 입사를 하긴 했어요. 네, 저만 이제 입사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일본 내에서 코로나 때문에 문을 잠갔잖아요. 맞아.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문을 잠갔어가지고 일본도 이게 관광업이 좀 그런 산업이 엄청 크고 좀 활발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문을 잠가버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도 관광업이 엄청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할 정도로 죽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거에 따름으로써 제가 갈 예정인 그 리조트가 엄청 관광지로 유명한 리조트여서 약간 좀 비즈니스 리조트는 호텔이 아니고 완전 관광지, 휴양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제 일본인 입사한 동기들도 그 리조트 내에서 일을 못하고 그 리조트가 저희 리조트가 위에 그 모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 회사에 이제 파견을 나가가지고 다른 직무를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텔리어로서 일을 못하고 그냥 일반 사무직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좀 힘들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최근에. 예. 코로나가 사람 여러 죽이네요. 그럼요. 그러면 컨벤션 관련돼서는 어떤 거요? 타격이 없을까요? 타격이 많죠. 저희 경우에도 원래 같은 경우에 바로 면접 보고 그 다다음 주에 출근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한 달 미뤄지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근무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 연도에 전시회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강아지 박람회를 개최를 한 게 어제가 이번 연도 처음이었어요. 진짜? 근데 저희가 2.5단계에서 지금 1단계로 내려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내려가고 나서 처음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 거여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 안 되니까 방역을 더 강화를 해서 단계별로 더 철저하게 해서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참관객 수도 일단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내가 욕을 먹진 않을까, 조금 그런 아무래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부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내년에 빨리 이제 남은 전시회들이 계속 이어나갈 텐데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그렇죠. 그게 지긋지긋하죠. 너무 심각하네요. 잠잠해질만 하면 뭐 이태원 터지고, 맞아. 잠잠해질만 하면 뭐 신땡땡 터지고, 그래서 힘드네요. 그리고 불안불안하네요. 그래서 지금 1단계여서 그래도 지금 마이스가 개최된다고 해도 맞아요. 조금만 또 바뀌거나 또 올라가면 또 바로 네, 취소될 맞아요.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저희의 의지로 그런 게 아니라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정부에서 50인 이상 그러니까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전시장 운영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기는 하죠. 처음 취직을 했을 때 뭐 감정 벅차올랐던 그런 감정들이 있나요? 내가 이제 사회인이다. 있으셨어요? 사회인이다 그런 감정? 저는 너무 쉽게 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라 이게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쉬운 게 어딨어요. 다 노력을 했으니까. 저는 확정됐을 때 약간 뭐라 하지? 기쁘다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두려움이 더 컸다. 오. 나는 이제 아예 외지에서 외국인들이랑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외국에서 내가 일할 정도의 지금 언어 능력이 되는 건가 하니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직 그 정도의 그 레벨까지는 안 왔다고 하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덜컥 합격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그런 좀 두려움이랑 좀 약간 그런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기쁨도 있긴 있었는데. 네. 있으셨나요? 저의 경우도 저도 면접을 처음 봤던 면접에서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직원으로서 일했던 그런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뭔가 설렌다는 느낌은 없었고 그냥 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됐구나
뭐 다행이다 이 정도? 근데 영어를 내가 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출근 일정이 한 달이 미뤄졌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마음 편한 백수로 지내봤는데 그때가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겠다.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 천국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관광 업계의 현실 지금까지 잘 들어보셨나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